안녕하세요. K-팝의 소식을 들려드리는 듀라입니다. 최근 K-팝 씬의 가장 큰 뉴스는 SM의 심각해진 경영권 분쟁일 것 같은데요. 며칠 전 SM의 조병규 부사장이 카카오와 이성수 대표를 저격하는 사내 메일을 돌리기도 하고 2월 16일에는 이성수 대표가 성명 영상을 통해 이수만 프로듀서가 그동안 해온 만행들을 폭로하기도 했죠. 서로를 물고 뜯는 폭로전에는 SM 아이돌들이 직접적으로 받은 피해도 있어서 많은 팬들이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요즘 SM 노래의 가사가 어딘가 이상했던 이유와 에스파의 컴백이 밀릴 수밖에 없던 이유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폭로전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SM 부사장과 대표의 주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수만의 무서운 계획. SM의 현 대표인 이성수 대표는 성명 발표를 통해 이수만 프로듀서가 SM을 어떻게 사유화하고 이용해왔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최근 에스파의 컴백이 밀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판 라이크 기획 CTP입니다. 라이크 기획은 이수만 프로듀서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SM과 프로듀싱 계약을 통해 매년 SM에서 200억 원 이상을 받아 경영적인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었는데요. 작년 라이크 기획의 계약 조기 종료를 알려 이 문제점이 해결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이수만 프로듀서는 2019년 해외에 CTP, 시티 플래닝 리미티드라는 회사를 세워 라이크 기획처럼 SM의 해외 수익을 얻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CTP는 홍콩에 설립된 회사이기 때문에 국세청의 눈을 피할 수 있어 전형적인 역외 탈세를 위한 회사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문제는 하이브가 이수만 프로듀서의 SM 지분을 넘겨받으면서 이수만 프로듀서는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한 점이죠. 이에 많은 사람들이 하이브도 이런 점을 알고 있었는지 의심했는데요. 하이브는 즉시 이에 대해 전달받은 바 없으며 계약에 의해 CTP와 SM의 계약이 존재하더라도 종결시킬 수 있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두 번째는 이수만 프로듀서의 SM 프로듀싱 참여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작년 말 SM은 앞서 설명한 이수만 프로듀서의 라이크 기획과 계약을 조기 종료하며 이수만 프로듀서와 결별한 것처럼 말이 나왔죠. 이에 이수만 프로듀서는 올해 1월 측근들을 앞세워 이런 내용들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아티스트는 이수만이 필요하다고 언론에 성명을 내라. 임직원들을 시켜서 이수만이 필요하다는 선동을 해라. 이수만과 SM은 국내에서 임시 고문 계약을 맺고 이수만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해라. 앞으로 해외에서 제작되는 모든 앨범과 아티스트 활동은 이수만 소유의 해외 법인, 즉 CTP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라. 아니면 차라리 이수만과 한국에서 제2의 프로듀싱 계약을 체결해라. 100억을 들여서라도 이수만을 위한 주총 대응반을 만들어라. 이수만 없는 회사는 매출액이 나오지 않도록 1분기 매출액을 낮출 방안을 강구해라. 2월 중하순부터 3월까지의 음원은 발매 시기를 4월 이후로 늦추는 방안도 생각해봐라. 이수만 프로듀서의 이런 지시를 이성수 대표는 거부하고 독립적인 이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움직였다고 하죠. 이와 함께 이성수 대표는 이수만 프로듀서가 자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게 지시한 녹취 음성까지 공개했는데요. 너무 좋은 찬스라고. 쟤는 확실히 충신이구나. 이런 걸 보여야 될 찬스가 온 건데 이럴 때 자칫 잘못해가지고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봐라. 선생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너희들을 동조하는 사람하고 둘로 갈라져요. 근데 네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없어도 된다 그러는 애들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사를. 아주 심플한 게임이라고 이게. 그거를 자칫 잘못 착각해가지고 내가 선생님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 감옥 가나? 나 세금 내고 벌금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내줄게. 걱정하지 마. 많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얘기할게. 내가 내주지 누구한테 내달라고 그러면 니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크리스찬이라는 거는 지옥의 계곡에 가더라도 너는 확실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야. 너는 나하고 서 있어야 되는 거야. 이번 기회에 직원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야. 안 두더라도 그래야 너 좋은 데 간다. 그래야 내가 쓰고. 그래서 직원들도 네가 생각해 봐야지 이러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선생님을 필요로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저거 친척 맞아? 저 사람이 선생님이 쓴 게 아니라 지가 스스로 대표됐나? 이런 회사에서 이거 대표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의지를 보이려면 확실히 보이든가. 선생님 이제 필요 없어. 확실하게. 그걸 나한테 먼저 얘기해야지. 그러지 않을 거면 선생님 필요 있어가 답이야. 간단한 답이야. 4선지도 아니고 2개 중에 택하는 거라고. 지금 2개 중에 애매한 거라는 건 없어. 지금 애매하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수만 프로듀서는 자신을 지지하면 세금이나 벌금을 맞더라도 자신이 내주겠다며 SM 경영진을 회유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죠. 세 번째는 이수만의 무서운 부동산 욕망에 대한 주장이었습니다. 최근 이수만은 나무 심기, 즉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여러 국가에서 EDM 페스티벌, 오디션, 프로듀싱 등 현지 엔터테인먼트 산업 개발, 스마트 엔터테인먼트 시티, 뮤직 시티 건설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성수 대표는 지구를 생각하는 줄 알았던 이 발언들이 모두 이수만 프로듀서의 부동산 사업권 관련 욕망과 관련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게다가 이성수 대표는 이수만 프로듀서가 주장하는 뮤직시티에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대마 합법까지 이야기가 나왔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성수 대표는 에스파의 컴백이 밀린 진짜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에스파는 오는 2월 20일 컴백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수만 프로듀서가 부동산 사업과 연결된 지속 가능한 발전, 서스테이너빌리티와 나무 심기에 관련한 내용을 에스파의 가사에 투영하려 했다는데요. 저스트 서스테이너빌리티, 1도라도 낮출, 상생, 그리니즘과 같은 단어들이 가사에 들어갔으며 심지어 초기 가사에는 나무 심기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다고 하죠. 이수만 프로듀서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디렉션에 공감하기 힘든 콘텐츠가 나오게 되었고, 이성수 대표는 이번 곡에 대한 발매 취소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이수만 프로듀서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앨범과 곡에 투영하려 한 시도는 에스파가 처음이 아닌데요. 작년 SM의 겨울 앨범 소개에도 포함되어 있었고, 수록곡 더 큐어에는 나무 심기와 관련된 가사가 들어갔죠. 올해 나온 갓더비트 앨범에도 앨범 소개에 환경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갔는데요. 수록곡인 알터 에고에도 한 그루의 희망을 심는 일이라는 가사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컴백한 NCT 127의 앨범 소개에도 관련 내용이 있었는데요. NCT 127은 심지어 타이틀곡에 지속 가능에 대한 가사를 포함시켜버렸죠. 이성수 대표는 에스파의 컴백이 밀리게 되었지만 현재 더욱 정성을 다해 새로운 곡,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하여 컴백을 예정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끝으로 이성수 대표는 SM의 가치와 비전을 지켜내고 싶다며 팬분들과 주주들의 응원을 부탁했는데요. 그러나 이성수 대표의 성명 발표는 이제 첫 번째 영상일 뿐이었죠. 영상의 시작에서 이성수 대표는 말하고 싶은 내용이 14가지나 있다고 했는데요. 첫 영상부터 놀라운 내용에 현재 많은 SM 팬들은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SM 부사장의 대표이사 저격. 이성수 대표의 성명 발표가 있기 며칠 전 이수만 프로듀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SM 조병규 부사장의 사내 메일 홍보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 두유람으로 홍보대 행사를 통해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는데요. SM의 조병규 부사장이 사내 메일로 SM의 모든 직원들에게 보낸 설명문이었습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이성수 대표가 카카오, 온라인 파트너스와 손잡고 벌이는 일들이 적대적 M&A이며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조병규 부사장은 SM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 움직인다는 행동주의 펀드 온라인 파트너스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했는데요. 온라인 파트너스는 SM이 카카오에게 1주당 9만원에 파는 것에 동의하면서 하이브가 SM 주식을 1주당 12만원에 사는 것은 저가라서 반대한다는 행동 때문이었죠. 그리고 조병규 부사장은 SM의 현 대표이사인 이성수 대표가 3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자신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온라인 카카오와 손잡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카카오는 현 이사진과 손을 잡으면 쌍갑의 SM의 대주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들어온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와 함께 조병규 부사장은 이수만 프로듀서는 SM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동의했으며 부적절한 프로듀싱 계약과 로열티도 모두 포기하려는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SM 3.0 계획은 아티스트의 앨범을 벽돌 찍듯이 찍어내는 벽돌 공장과 같은 것이라며 망상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메일만 보면 이성수 대표와 온라인 파트너스는 SM을 함께 개선하기로 한 이수만 프로듀서를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배신하고 카카오를 끌어들여 SM의 유산과 문화를 망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측의 다른 폭로 내용에 유리한 고지에 있는 하이브는 CTP와 SM의 계약 내용은 무효화할 수 있다고 했고, 이수만의 나무 심기와 관련된 해외 프로듀싱 계획은 SM과 직접 연계되어 진행되지 않는다면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요. 이성수 대표의 이런 발언에 이수만 프로듀서는 아버님이 목사인 가정에서 자란 착한 조카다, 마음이 아프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측의 폭로와 주장을 들어봤지만 서로의 치부만 들춰내는 상황에 팬들은 어느 한쪽 믿을 곳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중인데요. 부디 이 싸움이 SM 아이돌들과 팬들을 위한 방향으로 결론 지어지길 바라봅니다. 오늘은 SM의 경영권 싸움을 하고 있는 양측의 폭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은 SM의 대표와 부사장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두유람에서는 K-POP 아이돌분들이 겪고 있는 루머, 억가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부분들을 짚어보는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돌들 중 루머와 억가로 고통받는 내용이 있다면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의 구글 폼 링크로 관련 정보와 함께 알려주세요. 여러 해명 자료들을 첨부하여 제보해주시면 영상 제작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POP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